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원래는 제어에 필요한 부등식에 대해 다루다가 이 부분이 살짝 나오게 되는데 살짝이 한 30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오늘은 패시비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시비티 역시 시스템의 안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인데요. 사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복습을 살짝 하고 간단한 물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패시비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저희가 비선형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비선형 시스템의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왜 조건을 만족하면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하는지 다시 봅시다. 일단 정의들부터 보면 positive definite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를 이루고 있는 변수들이 0일 때만 0이고요. 0이 아닐 때는 모두 양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이렇게 생긴 애들 뒤에도 이제 예를 들 텐데요. 원의 방정식이죠. 2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거티브 디피닛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이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를 이루는 상태 변수들이 0일 때만 0이고 0이 아닐 때는 항상 음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면 세미 네거티브 디피닛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왜 알아야 했냐 하면 비선형 시스템이 있을 때, 비선형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비선형 시스템의 상태 변수들을 가지고 포지티브 디피니트한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의 시간 미분이 네거티브 디피니트 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안정하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런 식으로 알아보았죠. 아까 이것만 보면 아까 시간 미분이지 않습니까? 시간 미분을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이 식은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의 그레디언트와 각각의 X 스테이트들의 시간 미분의 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적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벡터 개념에서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리아프노프의 시간 미분이 음수라 하는 것은 두 앞에 값은 둘 다 크기 값이니까 음수를 가질 수 있는 건 이 코사인 뿐인데요. 이 안에 있는 값이 이 두 개 사이의 각도가 90도에서 270도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V 다시 네거티브 디피닛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쿼드라틱 합으로 아까 예제를 드렸죠.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아프노프 펑션을 그릴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원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원 모양, 원점을 기점으로. x1, x2가 되면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의 그레디언트는 원의 접선의 수직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들은 어떠한 곳에서든 정해져 있는 값이죠. 리아프노프 캔디데이트를 그렇게 잡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dx분의 dt가 이 그레디언트 v와 이루는 각이 90도에서 270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90도죠. 90도에서 270도니까 요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여기를 원점으로 봤을 때 스테이트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으로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스테이트가 커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아닌 90도에서 270도 방향이라는 건 그 스테이트가 무조건 그 원점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시간 미분이라는 게 사실 미래의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 미래의 방향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9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다면 원점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이 스테이트가 결국 원점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거티브 디피닛이 만족되는 구역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구역까지는 향해서 가는 거죠. 안정하다의 개념은 꼭 이 스테이트가 0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발산하지 않고 유한한 값을 가지면 안정하다는 거죠. 아까 거기서 이제 90에서 270도 각도가 아니게 되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에서도 이 조건들을 보고 이 조건들이 왜 시스템이 안정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패시비티도 사실 수식만 봐서는 왜 패시비티가 안정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패시비티는 리아프노프에 조금 물리적인 개념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동소자를 보면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시비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텀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러프하게 이해를 하고 한번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이 시스템을 보면 이게 시스템이구나. 딱 보면 이게 입력이겠고 이게 출력이겠고 이게 비선형 시스템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책에 챕터 6에 나오는 디피니션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시스템을 패시브라고 부르려면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V 스토리지 펑션이라고 불리는 V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존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만 봐서는 사실 이게 왜 패시비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합니다. 수식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이 메모리 리스 펑션이라든지 그리고 수동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좋은 설명을 해주고 뒤에서 또 이 챕터 뒷부분에서는 안정도 증명을 이 패시비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수식을 이용해서 안정도 증명? 이 챕터 뒷부분 공부하면 예제 몇 개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식이 가진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 시스템이 왜 패시비티라고 불리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동 소자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전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기과지만 기계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좋게 직관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F는 MA는 전 국민이 아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F는 MA를 가지고 이 수식이 왜 패시비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패시비티의 이 스토리지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간단한 시스템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 네모난 나무 상자라고 하죠. 나무 상자가 질량 M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힘으로 밀어주게 될 겁니다. 이 밀어주는 힘은
F고요. 저희가 상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힘으로 밀어주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시스템은 마찰력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S는 변이입니다. 움직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F는 MA라는 시스템, F는 MA는 모두 다 알고, V는 IR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할 거 같으신데, V는 IR이랑 F는 MA는 상응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F는 MA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A를 보시게 되면 V의 닷이잖아요. 그래서 V 닷은 M분의 F라는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속도라는 것을 출력으로 잡을 수 있고, 이 속도를 만들어내는 저희 힘을 입력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F는 MA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펑션을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아까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 펑션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물리 법칙에서 이미 스토리지 펑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공식 있죠.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을 스토리지 펑션이라고 봅시다.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은 스토리지 펑션이 갖춰야 하는, 리아펑션 캔디데이시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디피니트하고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셔블 한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3공식이죠.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요걸 유도를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F는 MA를 넣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FS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v 제로는 이제 그 초기 속도입니다. 초기 속도고, 이 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인 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주는 의미는요, 이 FS는 뭐냐면 1입니다. FS, 내가 한 일이죠. 내가 한 일은 이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넣어준 힘이 온전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넣어준 힘이 모두 이 네모가 가지고 이 네모 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변화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S 변이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고요. 요거를 이제 전체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FV는 요거는 상수니까 날아가게 되고요. DT분의 D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2분의 1 MV 제곱이 저희가 L, 그러니까 스토리지 펑션이라고 했죠. 스토리지 펑션의 미분은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입력과 출력의 곱과 같다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넣어준 힘이 모두 에너지가 된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이 이렇고, 그래서 이 수식을 이 너니어 시스템 책에서도 로스리스라고 부릅니다. 로스리스,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력으로 넣어준 힘이 모두 전부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요 등식이 이렇게 부등식이 되게 되면 이제 패시비티를 만족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시면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출력이고요, 이게 스토리지 펑션의 미분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거죠. 입력이고요, 출력이고요, 스토리지 펑션의 미분이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힘을 줬는데 전부 에너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준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입력을 소비하는 깎아먹는 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스리스한 시스템을 봤잖아요. 패시브한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공기저항은 이제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의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생겼죠. 여기서 C는 공기 저항 계수고 뭐 공기 밀도나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친구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공기 저항이라는 내가 넣어준 힘을 깎아먹는 친구가 생겼죠. 이 깎아먹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이 시스템은 패시비티한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운동 에너지 똑같죠.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이거의 시간 미분해 봅시다. 시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 v 닷에 요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v 세제곱의 sin v는 사실 v의 절대값의 세제곱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수식은 요렇게 다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의 곱만 남기고 넘겨주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된 거를 이제 이니퀄리티로 이제 부등식을 이용해서 바꿀 건데요. 봅시다. 이 숫자는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L의 닷은 무조건 VF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V가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은 요 운동 에너지의 미분을 통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됐고 이 시스템에 뭐 해를 구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패시브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패시브한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리스한 시스템과는 다르게 내가 넣어준 입력을 깎아먹는 소비하는 텀이 있는 시스템을 패시브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을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증명을 해서 결국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수식이 이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만 봐서는 입력과 출력의 곱이 뭐 스토리지 펑션의 미분보다 크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로스리스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F는 MA로 유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로스리스와 반대되게 이제 이 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텀이 추가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봤을 때 이때는 이제 패시브한 시스템이구나 라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아프노프 펑션이나 스토리지 펑션이나 생긴 게 비슷하죠. 증명도 아마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아프노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디피니트한 조건을 조금 따져가지고 하면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뒷부분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되시면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힘을 계속 줘서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계속 증가하겠죠. 2턴보다 힘이 더 클 때는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V가 결국 이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V와 방향이 같게 되면 뒷부분이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 속도에 됐을 때 V에 다시 0이니까 이 속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직 개념으로 보면 종단 속도랑 같죠.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속도는 유한한 때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패시브한 시스템의 예를 들었고요. 이 패시브한 시스템이 로스리스한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패시브한 시스템 그리고 로스리스한 시스템을 가지고 시뮬링크를 통해서 해당 파라미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이 패시브한 시스템의 속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로스리스한 시스템은 계속 속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하다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텀에서 왔다. 그거를 증명을 할 때 오는 수식이 결국은 이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번에 시뮬링크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아포노프 복습과 그리고 패시비티가 무엇인지, 패시브한 시스템과 로스리스한 시스템 두 가지를 간단한 뉴턴 법칙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니퀄리티 살짝 맛을 봤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이제 저희 제어를 위한 이니퀄리티 모음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어조교였습니다.